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2학기 국어 천재노 출판사의 1단원 선택학습 토끼전과 내 마음의 풍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남의 용왕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 별주부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로 가게 됩니다. 별주부는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말로 토끼를 꿰어서 수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토끼는 높은 벼슬을 탐내해서 수궁으로 가게 되는데 수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나요, 여러분? 네, 간을 내놓으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벼슬의 눈이 멀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토끼의 모습에서 토끼는 욕심이 많은 인물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토끼 혹은 별주부, 용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용왕은 병이 더욱 깊어져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토끼를 보고는 새의 정신이 왈칵 솟았다. 용왕은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토끼에게 분부를 내렸다. 자, 그러면서 네 간을 내어먹고 짐의 병이 낫는다면 토끼 너의 궁을 어찌 잊겠느냐. 우리 용궁 최고의 건축물인 기린각 능운대에 네 이름을 새겨 길이 보존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이게 내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쵸? 그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마. 죽은 뒤에 이루어줘봤자 뭐하냐고요. 그쵸? 아무 의미 없는 일로 토끼를 막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간을 빨리 내놔라 라고 하죠. 자, 용왕은 여러분 바닷속 짱이에요. 이런 수궁을 운영하는 짱인데 지금 자신의 건강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 토끼의 목숨을 지금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쵸?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뭔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용왕의 청천벽력, 뜻밖의 일어난 변고나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분부를 받은 토끼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눈물 왜 흘리겠어요, 여러분? 자, 작전 시작입니다. 토끼의 작전 시작.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토끼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떤 작전인지 한번 볼까요? 자, 못 죽어서 우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용왕의 궁금증을 살려고 하고요. 저는 어차피 나가면 작은 목숨입니다. 쉽게 죽을 수 있는 목숨이다. 대왕의 병을 고친 데 쓴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다. 천재이루,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라는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용왕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간이 없이 왔습니다. 토끼가 생각해낸 게가 바로 간 없이 내가 지금 수궁에 왔다라는 것이네요. 자, 용왕은 처음엔 믿지 않아요. 어떻게 간을 빼놓고 와? 라고 했더니 토끼는 근거를 들기 시작합니다. 너 몰랐어? 내 간이 몸 밖을 드나드는 것은 3살 애기도 알아. 노인도 다 알고. 용왕님 당신만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 이야기를 하고 달과 토끼의 관련성을 통해서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수와 토끼의 관련성, 또 토끼의 간은 비범하기 때문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 근거로 들면서 지금 현재 간이 없다는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토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토끼는 아까 재물을 탐낸다는 점에서 욕심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점에서 뭔가 재치 있고 똑똑
똑똑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기 상황에 대처를 잘한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왕은 토끼의 말에 넘어가서 주변 신하들의 반대에도 듣지 않고 별주부와 함께 육지로 나가 간을 가져오게 시킵니다. 자, 토끼는요, 별주부가 자신을 다시 끌고 갈까봐 계속 신중하게 기회만 보고 바닷물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한참을 훌쩍 가서야 내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충성심을 생각해서 용서해줄게, 별주부야 라고 하면서 너가 그리고 만경창파 그 먼 길을 네 등으로 내가 왔다 갔다 고생을 함께 했기에 내가 더 이상 뭐라 안 하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 용왕에게 가져다 먹여 하면서 자신의 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왜 똥을 먹이려고 해요? 용왕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죠. 토끼똥과 관련된 내용은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주부는 토끼똥을 짊어지고 수궁으로 발길을 돌려요. 한편 토끼를 놓쳐버린 별주부는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서 죽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자식과 늙으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죠. 별주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볼까요? 자,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에요. 그쵸? 충성심이 되게 강한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거 토끼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머니와 처자식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되게 뭔가 책임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효심이 깊은 인물이라고도 평가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라나 토끼가 똑같은 미물이지만 깊은 충성심으로나 날렵한 지혜로나 사람보다 못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의 이름으로 토끼나 자라만 못하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라고 하면서 동물들보다 못한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서술자의 견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서술자의 평가를 개입, 우리 이런 것들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알아두시고요. 이런 편집자적 논평은요,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왕도 똥을 먹고 나왔고 별주부도 돌아갔고 토끼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모두가 나름 행복한 엔딩을 맞이했잖아요. 고전소설의 특징 두 번째, 행복한 결말이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끼전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구전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다양한 이본도 존재하고요. 두 번째 지문인 내 마음의 풍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풍금에서는 이런 공간적 배경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강원도 산골마을 살리라는 공간적 배경. 이런 공간적 배경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 한몫합니다. 산골마을에 풋풋한 첫사랑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풋풋한. 자, 중심 인물은 홍연이고요. 이 작품의 갈래는 시나리오다 보니까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징이 제시되고 있고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렇게 씬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960년대 학생들의 생활상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같은 연도, 같은 나이인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지만 1960년대에는 나이도 다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키나 뭔가 발육 상태도 다 달랐겠죠. 서로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알아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일을 하셔가지고 어린 동생을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홍연이었죠. 동생 홍구를 등에 업은 홍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1960년대 교실 생활상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고 뭐 벤또 가지러 왔다, 우리 강주 어딨노, 이런 단어들,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시대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현은 수아를 짝사랑하죠. 이런 부분들도 제시되고 있고, 부끄러운 마음에 몰래 훔쳐보다가 들키고 나서는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도시락 싸는 장면인데요. 이때 당시에 양갱, 크림빵, 삶은 달걀, 물통 등을 챙겨서 갔대요. 요즘은 양갱이나 삶은 달걀을 소풍 갈 때 챙겨가지도 않죠. 그쵸? 이것도 1960년대 학생들의 생활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도시락을 학생들이 싸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홍현이와 홍현 엄마의 대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닭이, 우리는 지금 닭을 너무 흔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닭은 귀한 손님에게나 대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우리 닭을 도시락으로 싸가겠다, 이런 내용도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이 둘은 나중에 부부가 돼서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토끼는 육지에 도착해서 너희 물고기들이 밀어나기는 우리 털 있는 짐승보다 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